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아멘. 맞아요, 주님. 제가 대학에 들어가면요, 많은 사람을 그렇게 낚아볼래요. 그렇게 다짐을 했었던 저의 20살 때를 회상해보면 말이에요. 전도한다라는 측면에 있어서 그야말로 혼란과 막막함의 연속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동아리 3개를 가입했었는데요. 그중에 2개가 기독교 모임이 아닌 일반 동아리였습니다. 시간만 났다 하면 술자리. 또 가치관은 왜 그렇게 다른 겁니까? 전도는커녕요, 저 때문에 예수님 욕 안 먹게 하면 그게 감사할 정도였다니까요. 한번 주변을 둘러보세요. 혹시 전부 몽땅 100% 교회 다니는 사람뿐 아닙니까? 언제까지 안 믿는 친구들 그렇게 피해 다닐 거냐? 무서워. 나 술도 안 먹는데 막 먹이려고 한다고. 전도하려면 말이야, 관계부터 쌓아야지. 그렇게 막 팍 딱 전도가 되냐? 뭐 같은 게 하나라도 있어야 관계를 맺든지 말든지 하지. 그게 쉽니? 어떡하지? 대학 캠퍼스 하면 꿈과 낭만, 이런 공식 같은 게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대학 캠퍼스 한켠에 늘 있었죠. 청소년에서 청년으로 성장한 신입생들은 뭘 하든 웃음꽃이 만발하고 책을 들고 담소를 나누며 삼삼오오 몰려다니는 그들의 모습에서 희망의 기운이 물씬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요즘엔 사정이 많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학교의 다양한 동아리나 그런 수업 같은 거에 관심이 있어요. 우리 대학생들은 취업이 상당히 부담감이 있는데 학업. 취업하기가 힘든데 취업도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취업해야 돼서 취업이. 돈에 관심이 많아요. 전공 살려서 취업하는 거? 얼마 전 크게 히트한 드라마 응답하라 1994 기억나십니까? 요즘 사회와 대학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낭만과 감성을 추억하게 한 것이 인기의 원인이었을 겁니다. 캠퍼스에서 낭만이라는 게 사라진 건 너무 오래된 일입니다. 한 설문 결과요, 요즘 대학생들은 등록금, 물가, 생활비 등 돈에 대한 관심이 가장 많은 걸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 뒤를 잇는 게 취업 및 취업 준비, 앞으로의 진로 설계, 학점 관리 및 장학금 순이었다라고 하는데요. 청춘 남녀가 가장 큰 관심사로 꼽는 연애와 이성관계에 대한 관심도 요즘 대학생들에게는 상당히 낮게 나타난다고 합니다. 상황이 이 정도니까요, 종교에 대해 무관심하게 되는 것도 이상한 일이 아닐 겁니다. 사람들이 별로 안 좋다는 생각이 들어서 종교까지도 좀 별로 안 믿게 되는 거예요. 종교 자체에 관심이 없어요. 제가 기독교 학교를 다니고 있긴 한데 크게 종교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아직까지 종교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안 해봐서. 명지대학교에는 2010년부터 비전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과선후배와 친구들이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모여서 학업, 취업과 진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거나 정보를 주고받기도 하고 선후배와 동기들 사이의 관계를 돈독하게 해주는 다양한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요즘 대학교에서는 보기가 쉽지 않은 모임이죠. 10분 안에 선에서 이제 홍보를 하면 돼요. 각오 같은 것도 그 친구들한테 나눠주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가 먼저 경험했던 예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술자리는 어떻게 해야 하고 과 활동은 어떻게 해야 되고 교회 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지라는 그런 막연한 두려움이 있을 텐데 하나님을 만나는 게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라 진짜 얼마나 위안이 되고 힘이 되는지를 제대로 알았으면 좋겠어요. 저희 학교가 기독교 학교인 건 다 아시죠? 근데 기독교인이 모두 기독교인이 되어야 된다 이런 것이 아니라 리얼 진짜입니다. 정말 진짜 친구, 진짜 사랑, 진짜 우정 이런 것들을 저희가 추구하고 있습니다. 각 학과마다 기독 모임이 있어서 이렇게 기도도 하고 또 선배들이 이렇게 좋은 얘기들도 해주는 그런 모임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많이 오셔서 참여하시고 진짜를 많이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명지대학교의 비전 모임은 크리스찬과 넌 크리스찬 학생들이 함께하는 모임입니다. 처음엔 크리스찬 중심의 중보기도 모임이었죠.
헌데 크리스찬 모임에서 그치지 않고 믿지 않는 친구들에게도 기독교 문화를 전하기 위해 22개 모든 학과의 기도 모임을 비전 모임으로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비전 모임에선 넌크리스찬 학생들도 가장 필요로 하는 학과 공부, 취업 등에 대한 관심사를 나누고 정보를 제공하고 궁극적으로는 학생들이 자기 인생에 대한 비전과 꿈을 가질 수 있도록 유도합니다. 자연스럽게 믿지 않는 학생들도 참가할 수 있는 거고요. 그 안에서 학생들 사이에 돈독한 관계가 형성되고 복음 전도까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부담이나 강요 없이 아주 자연스럽게. 얼른 사서 가야 될 것 같아요. 네. 오늘은 이제 딱히 뭘 하기보다는 같이 이제 놀고 먹고 또 이제 지금까지 이제 같이 나누지 못했던 것들 이렇게 나누기 위해서 이렇게 젠가 게임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려고 질문지도 준비해서 이제 같이 나눌 예정이에요. 들어왔어요. 안녕. 네, 그래도 우리가 기도로 우리 시작하고 할게요. 저희 아동학과 비전 모임 학우들이 이렇게 모여서 함께 과자도 먹고 음료수도 먹고 재밌는 게임들도 할 수 있게 해주시면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이 온전히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정말 한 친구가 제 손을 잡고 기도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전 그때 되게 충격을 받았어요. 왜냐면 남을 위해서 이렇게까지 기도를 해준다는 게 너무 충격적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점이 사실 또 기독교의 진짜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젠가 다들 알죠? 어떻게 하는지. 근데 얘는 되게 특이해요. 숫자가 써있어. 어떻게 하면 그 비전과 그 신앙 같이 할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첫째 주는 좀 이렇게 오늘처럼 좀 교제하고 좀 놀고 편하게 쉬는 그런 첫째 주가 되고 두 번째 주는 이렇게 자신의 비전과 관련된 그런 프로그램 같은 거 하면서 나누고 그 세 번째 주는 이제 비전을 위한 기도, 나의 비전을 위한 기도 그 네 번째 주는 또 과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래서 그 기도의 시간에는 이제 기도도 하고 성경 말씀 읽고 묵상도 하고 그런 시간을 가지고 있어요. 이거 6인지 9인지 모르겠네? 그러게. 저는 6인 것 같아요. 6인 것 같아요. 나는 비전 모임 오는데 기쁜 마음으로 왔다? 아, 오늘 진짜 기뻤어요. 오늘 진짜? 가사 파티가 있어가지고 우리 오늘 처음이잖아요. 맞아. 가사 파티 있어서 진짜 기쁜 마음으로 왔어요. 컴퓨터 사면서 얼마나 기뻤어요. 막 이러면서 3학년이 된 게 진짜 막 다가오는 거야. 내가 하면서 어떡하지 이러는데 그래서 주변에 이렇게 같이 고민하고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있으니까 진짜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또 언니 만나서 밥 먹었는데 제가 언니한테 막 고민 얘기하니까 언니가 우리가 비전 모임에서 같이 나눴으면 좋겠다고 얘기하셔가지고 나누지 아직 못했지만 근데 그 말이 되게 진짜 힐링이 됐어요. 너무 고맙고. 되네? 오. 뭐야? 40반. 40반. 지금 대박. 지금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나에게 가장 필요한 거죠? 시간? 그래서 되게 막 진로 이제 3학년이라고 진로에 대해서 많이 이제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사실 아무리 생각해도 끝이 없잖아요. 진로는 뭔가 요즘 자꾸 시간이 촉박하다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어요. 내가 이런 시간을 보유하고 있고 싶다는 약간 욕심이 들어서 이런 것도 다 욕심이겠지만 생각이 근데 지금 좋은 것 같아요. 그거는 당연히 가져야 할 욕구이자 욕심인 것 같아. 그러니까 나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 이렇게 좀 내가 잘하는 게 뭘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 막 이런 거에 대해서 고민하고 또 기도하는 그 시간 갖는 거 진짜 필요한 것 같아. 진짜 다 그런 것 같아. 나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 아동학과 비전 모임 세 번째 주가 나의 비전을 위한 기도회여서 그때 와서 또 말씀 보고 그래도 해주면 괜찮을 것 같아. 정말 믿지 않는 친구들도 잘 적응하고 선후배와 동료들 모두 좋은 관계를 맺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옆에서 보기만 해도 진지하면서도 훈훈하고 즐거워 보이네요. 비전 모임 할 때 현아라는 친구도 제가 어떤 면접 같은 거 보러 간다고 했을 때
그냥 수업 진짜 얼마 안 남았는데도 잠깐 지나 나와볼래? 이래서 나갔더니 막 복도에서 제 손을 잡고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나 진짜 이렇게 너무 많은 사람, 이렇게 좋은 사람들 만나도 되나? 이렇게 싶을 만큼 되게 많이 고마웠어요. 그래서 그냥 막 책 들고 와서 나한테 믿어달라고 얘기하면 저 절대 그렇게 생각조차 못했을 거예요. 근데 누가 나한테 그렇게 막 설득하는 게 아니라 옆에서 하는 걸 그냥 나는 지켜만 보고 들으니까 그게 어떤 건지, 그리고 왜 그렇게 하시는지에 대해서 진지하게 진짜 고민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게 진짜 전도인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한국대학생선교회가 지난해 신입생 1,438명을 대상으로 전도에 대한 생각을 물어봤는데요. 응답자의 74%가 특별한 관심이 없거나 거부감이 든다고 했습니다. 주목해야 할 부분은요, 이 질문에 거부감이 든다고 답한 응답자들이 그 이유로서 종교 권유 활동이 싫어서를 52%, 접근법이 싫어서를 35%로 가장 높게 꼽았습니다. 즉, 전도를 하는 방식, 그 접근법이 싫다는 겁니다. 거부감을 주거나 무례하게 전도 행위를 하는 것에 대해서 대학생들이 상당히 큰 반감을 가지고 있다는 건데요. 이러한 문제와 갈등은 공식적인 채플이 있는 미션 스쿨에서 더 크게 나타납니다. 너무 허울만 있고 별로 실속은 없는 것 같았어요. 설문조사를 한다던가 그런 거는 좀 자제해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채플이 이렇게 부담스러운 수업은 아닌데 기독교적이지 않으니까 굳이 기독교 수업으로 넣어서 수업을 듣게 해야 되나라고 생각이 들긴 해요. 기독교 대학교에는 채플이라는 게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학문을 공부하러 대학에 온 비기독교인 학생들의 경우에는요, 채플 시간에 꼭 참여해야 학점을 얻고 졸업을 할 수 있는 이 제도에 상당한 반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미션스쿨에선 채플이라는 게 강제적이 될 수밖에 없는데요. 믿음의 터 위에 세운 학교에서 예배가 빠질 수 없기 때문이죠. 보통 미션스쿨의 채플에 관한 규정에 의하면 채플 수업은 매주 1회씩 약 1시간가량 진행되고 평균 6학기를 이수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고 합니다. 이렇다 보니 채플 수업을 듣지 않는 학생들은 F학점 처리가 돼 졸업 자체가 안 되는 경우도 있어서 믿지 않는 학생들이 큰 불만을 가지는 경우가 생기는 거죠. 예배와 찬송, 율동을 비롯한 종교 활동을 강요하는 것은 헌법의 권리와 인권을 침해한다는 것입니다. 간혹 학교 측과 학생들 간의 대립 양상으로까지 번지는 일도 있습니다. 종교 강압 반대, 이런 플랜카드가 걸리기도 하고 말이죠. 영지대학교는 이러한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학교와 교수 그리고 학생들이 하나로 뭉쳐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채플 자체를 이원화해서 믿는 학생들, 믿지 않는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믿는 아이들이 더 편하게 들을 수 있는 채플하고 안 믿는 아이들이 더 편하게 들을 수 있는 채플을 형식을 만들어서 선택해서 듣게 했습니다. 작은 음악회 같은 콘서트도 해주고 또 뮤지컬도 해주고 또 발레도 하고 뭐 드라마도 하고 그러는데 현대 번역으로 사용하고 그리고 설교자들 설교도 일상적인 용어들로 설교하도록 부탁을 하고 요즘 학생들이 이렇게 좋은 반응을 보는 거 보면서 난 기적이라는 생각이 들고 이건 내가 하는 일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이고 성령의 역사구나. 우리의 노력이라 그러면 우리가 좀 그 아이들하고 소통하려고 노력하는 거. 노력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채플 시간에 이처럼 총장님이 학생들의 발을 씻겨주는 세족식을 행하면서 감동적인 분위기와 메시지를 전하기도 하고 채플을 다양한 문화 공연과 양질의 강연과 함께 진행해 학생들의 호응도와 참여도가 지금은 상당히 높습니다. 형식적이고 딱딱한 게 아니라 편안하게 다가갈 수 있는 시간이 되는 것 같아요. 기독교인이 아닌데 그냥 들어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공연 체크하면서 스트레스 같은 것도 풀리고 괜찮은 것 같아요. 보면서 와 확실히 그러니까 비기독교인들한테도 거부감 없이 전달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저는 오히려 그냥 기독교인이라서인지는 몰라도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제 동기 등의 제 친구들 중에는 오히려 좀 남겨놓는 경우도 있어요. 2학기나 한 학기 정도 남겨놓고 나중에 4학년, 3학년 때 좀 여유롭게 수업을 듣고 싶어서 좀 남겨놨다 듣는 사람도 있을 정도로 체프 수업은 뭐 되게 좀 뭐 좋은 것 같아요. 사회생활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대학에서 뿌려진 말씀의 씨가 열매를 맺으리라고 믿고 확신하며 우리 학생들이 모두 욕심 같아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그런 학생들로 성장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한국에서 대학 사역이 급속히 성장한 시기는 80년대인데요. 그 성장이 90년대 초반까지 이루어지다가 90년대 중반 이후에 위기를 맞고요. 90년대 후반의 중흥기를 거쳐서요. 2002년에서 3년을 접점으로 다시 급속한 하락세를 보여왔습니다. 현재 한국 교회의 대학 사역은 심각한 침체의 시기를 맞고 있는데요. 대학 선교단체 사역자들은 요즘 대학생들이 종교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이유로 무한 경쟁 사회에서의 압박을 첫 손가락에 꼽았습니다. 따라서 명지대학교의 비전 모임과 같이 학생들의 현실적인 요구와 필요를 채워주는 것, 그리고 따뜻한 마음으로 자연스럽게 강요의 느낌 없이 복음을 전하는 것, 캠퍼스 선교의 새로운 대안으로 생각해 볼 만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현재 반갑다. 네. 오늘은 몇 명이 나올까? 한 8명 정도. 한 8명 정도? 다른 날보다는 뭐 조금 적게 오네. 네. 팀 과제 때문에 이번 주가 겹쳐가지고 그렇게 됐어요. 그래, 많지 않은데 이걸로 네, 그러면 음료수랑 도넛 사서 네. 조금 이따가 같이 먹자. 그래 잘 가. 그래 잘 가. 특히 요즘 학생들은 여러 가지로 굉장히 바쁜 것 같아요. 그래서 학과의 구성원들 간의 그런 그 친밀감, 인간관계가 굉장히 제한되어 있어요. 과거에 비해서. 그에 반해서 우리 비전 모임 친구들은 친밀감, 그 다음에 학과의 구성원들 간의 그런 그 굉장히 부드러운 분위기, 이런 것들을 이렇게 조성하고 어떻게 보면은 선후배 간의 그런 관계가 개선이 되는 그런 샘과 같은 그런 역할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문헌정보학과 비전 모임을 담당하시는 김영석 교수님. 효과적인 캠퍼스 복음화를 위해서는 학교, 교수, 학생, 이 3박자가 잘 맞아야 하는 것 같습니다. 서로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부분이 있어서 내 인생 그래프를 그리면서 나는 어떻게 살아왔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좀 교제를 나눌 거예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그래서 한 5분? 지금도 또 마냥 신나지고 행복하지도 않은 게 이제 4학년이고 이제 취업 준비도 앞둔 상태이고 그러다 보니까 집에서도 뭔가 학교만 다니기엔 눈치가 좀 보이는 상태거든요. 많이 끊기고 생각이 연결이 안 되는 그런 게 있었는데 거의 한 3년 동안 약물 치료받고 하다 보니까 이제 개인적으로 스트레스를 받고 사춘기도 약간 겹쳐서 그러다 보니까 교감이 좀 안 좋아지고 그래서 엄청 힘들었죠. 이전까지는 솔직히 부모님이 이거 했으면 좋겠다 해서 하고 선생님이 이거 했으면 좋겠다 해서 하고 친구들이 너 이거 잘 어울려 해서 한 게 되게 많았었는데 이번에는 내 스스로 내가 내 목표를 설정하고 내 진로를 결정했다는 거에 대해서 되게 많이 기뻐서 네, 많이 올라가고 있고 그 다음 곡선을 어떻게 그릴 것인가. 인생이 그렇게 가지는 않지만은 나름대로 내가 어느 방향으로 갈 거라는 것을 나름대로 한번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비전 모임은 학과별로 진행되기 때문에 학생들 사이에 돈독한 관계 형성이 되는 게 가장 큰 특징이고 그게 바로 복음의 자연스러운 전파로 이어지는 큰 다리 역할을 합니다. 비전 모임을 통해서 학교 생활을 하는데 인생을 사는데 멘토, 멘티 역할을 할 수 있는 오히려 좋은 모임으로 발전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활성화돼서 더 많은 친구들이 같이 할 수 있게 하는 것도 학교 입장에서도 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게 학교와 학생을 이어주는 어떤 모임이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제가 만약 그런 강연을 받았다면은 저는 비전 모임에 참가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힘든 말씀 나누고 또 선배들한테 좋은 조언도 듣고 그런 사회에서 예배도 드리고 뭐 찬송가도 부르고 그런 자리여서 네, 괜찮았어요. 다른 사람들의 믿음에 비해서 조금 떨어질 수도 있지만 그래도 조금의 믿음은 생기는 것 같아요. 비전 아우팅이라고 해서 과마다 이렇게 어느 정도 이렇게 금액을 지원해줘서 이렇게 어디 이렇게 과마다 이렇게 진로 쪽에 관련된 그런 뭐 단체나 아니면 그런 장소를 이렇게 탐방할 수 있게끔 기회를 지금 이번 연도부터 주고 있는데 그 아우팅이 잘 돼서 친구들이 신앙적으로도 바로 서고 이런 진로도 잘 알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지금 청년 전도, 캠퍼스 선교에 있어 관계 전도의 중요성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관계 전도에서 잊지 말고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관계 전도라는 건 마라톤과 같습니다. 절대 조급해하거나 초조해하지 않으면서 꾸준하게 사랑과 소통, 배려의 페이스를 유지해야만 전도의 열매를 하나하나 얻을 수 있겠죠. 그리고 또 하나 정말 주의해야 할 점. 관계 전도를 하려고 할 때 신뢰를 구축하기만 하고 복음과 진리를 전달하지 않는다면 그건 또 본질을 벗어나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전도. 여러모로 참 쉽지 않은데요. 하지만 참 사랑과 진리 안에선 언제든 누구라도 기쁘게 전도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이거 우리가 해야지 누가 하겠습니까? 진짜? 그 욕심 많아서 그래. 저는 제목이 비전 모임이라서 기독교인인 걸 전혀 몰랐거든요. 사실 저희가 들어갔을 때까지만 해도 비기독교인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되게 편하게 놀았거든요. 가서. 뭔가 보여주고 싶은 마음은 조금 있었어요. 좀 인식을 바꿔주고 싶기도 했고 뭔가 새로운 측면을 보여주고 싶기도 했었고 그래서 놓고 기도도 했었고 그래서 지금은 진짜 마음도 너무 잘 맞고 얘기도 비전에 대해서 진짜 많은 얘기 나눈 친구가 돼서 네, 그래서 좋아요. 사실 저는 뭐 교회나 이런 데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서 처음 접했거든요. 막 뭐라고 해야 되지? 이렇게 노래 부르고 찬양하고 그런 걸 처음 해봤는데 네, 뭐 새로운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언니가 뭐 제가 이제 카톡방에서 하나님이 기도하면 들어주시냐는 그 말 한마디에 언니가 달려 나와주고 그러면서 이제 만나서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에 관한 얘기를 하면서 많이 가까워졌던 것 같아요, 언니랑은. 힘들어하는 부분에 있어서 가정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답을 줄 수 있는 게 복음밖에 없었고 하나님이라는 한 분만 있으면 얘가 조금이라도 더 행복해질 수 있는 삶을 누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언니 어떤 구체적인 모습 때문에? 지금 모범적이진 않아요. 모범적이진 않아서 연주가 본받을 건 없는데 언니가 진짜 복음을 제대로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 제가 흔들릴 때도 언니는 요동하지 않으니까 좀 더 편하게 기준을 그리스도로 잡아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결국 중요한 건 사람이 아니라 복음이라는 거를 알게 하셨고 그래서 그것들이 아마 저를 가장 크게 변화시키지 않았었나 싶어요. 갑자기 애가 밥 먹다가 울기도 하고 갑자기 또 웃으면서 얘기도 하고 그러니까 갑자기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많은 그날의 대화를 나누는 중에 울기도 하면서 토닥여주고 또 기쁜 일이 있을 때 장난도 치면서 또 웃음 소리도 하고 그랬는데 그때 딱 이제 수미야 이제 너가 하나님을 그냥 아는 것이 아니라 영접함으로써 하나님의 자녀가 되길 원한다고 했을 때 네 좋아요 이렇게 흔쾌히 하는 모습에 그때는 그렇게 막 표현은 못했는데 이제 하늘을 날아갈 것 같이 기뻤어요. 그냥 전도의 맛을 수미를 통해서 조금 더 제대로 알았는 것 같아요. 항상 전도하고 싶은 마음은 많았는데 나의 복음이었지 다른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달할 수 있는 기회는 그렇게 많지는 않았는데 수미를 통해서 올바르게 또 복음을 전달하고 그랬을 때 반응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모습들이 너무 감사했고
그래서 정말 기뻤어요. 좀 어렵지만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존 맥스웰의 스피어 관계 이론에 따르자면요. 스피어 제로 지점에서 맺을 수 있는 가장 가까운 관계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이 관계 전도의 출발점입니다. 가장 쉬운 것은요. 나 자신과 바로 이웃하고 있는 스피어 1이나 스피어 2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겠죠. 가족이나 친구 등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요, 성경 말씀에 대입해 본다면요,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떠올려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서 계신 그곳, 바로 그곳이요, 관계 전도의 출발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선물로 여러분의 모든 죄악을 깨끗이 씻겨주실 것입니다. 죄의 삭슬 사망이요, 그러나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만이 구원께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다른 곳으로 향하게 하는 것만으로도 하나님, 주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